오늘 첫 번째 강의를 여러분이 듣게 되실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강연자로는 아마도 꽤나 저명한 강연자입니다. 현재 포스코 전략경영대학의 교수로 계시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청년부의 부장 집사님이신데 아침마당이나 MBC나 세상을 바꾸는 15분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거기에서 다 강의를 하셨던 우리 분인데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강의를 하게 돼서 저도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코스타라는 우리 대학생들, 대학원생들을 해외에 있는 학생들을 섬기는 사역을 늘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친숙하고 반갑고 그러나 교회에서 또 강의를 듣게 되니 감사합니다. 오늘 멋진 강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죠. 맹명관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제가 한 3년 정도인가요? 호주 코스타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제가 일태 현장이라고 전에 강의를 하고요. 뒤에 이제 우리 목사님이 뒤에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날 인기는 제가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니 그렇진 않고요. 그래서 그날은 완전히 우리 교회 행사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목사님이랑 어떤 차이가 날까 이런 생각을 좀 가끔 해보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이 말도 잘해요. 제가 그럼 제가 아침마당에 나올 때 이금희 씨가 왜 이렇게 말을 잘하냐 그러는데 좀 말도 좀 잘해요. 제가 말을 잘하고 또 글도 잘 써요. 그 목사님이랑 나랑 뭐가 차이가 날까? 목사님은 좀 이렇게 신뢰가 가는 얼굴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잘생겼어요, 목사님. 그죠? 제가 목사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분 나쁘게 잘생기셨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 인물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도 많이 하고 막 했는데 저도 박사 공부도 하고 다 했는데 제가 항상 강의하러 가면은 사람들이 마케팅 강의하는 교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강의하게 안 생겼나요, 여러분들? 내란이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네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있었어요. 이게 이 얼굴로 받는 그런 게 있구나. 이게 얼굴이 되게 우리 소통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표정하는 거랑 그 다음에 그 말과 글을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딱 요번에 제가 평생 저를 억눌렀던 게 뭐냐면 외모 컴플렉스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저보고 뭐라 했냐면 너는 기도가 필요한 얼굴이다 그랬어요. 기도의 제목이었다니까 제 얼굴이.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딱 50이 돼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나이 50이 되니까 얼굴이 다 비슷하던데요. 다 비슷해요. 괜히 몇십 년 동안 고민했어요 제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최근에 두 군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얼굴에 관련된. 하나는 우루무치에서 이제 비행기를 가는데 내몽고로 갑자기 비행기가 갔어요. 이 중국에는 또 이거 조종사 마음대로잖아요. 그러고 그 내몽고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죠. 왜 이거 마음대로 자기들이 이 마음대로 비행기를 노선을 바꾸냐 그랬더니 스튜어디스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잘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제 얼굴이 중국에 먹혀 들어간 얼굴인지 처음 알았어요. 또 얼마 전에 몽골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이제 몽골에 이제 사장들이 많이 와서 이제 그 그룹에 강의를 하는데 통역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통역자가 안 오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통역자가 착각을 했어요. 제가 또 몽골에 먹힌 얼굴이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 얼굴 표정이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당신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지 당신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강력한 설득력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저한테 포옹을 진하게 할 때 그때 보이지 않는 언어가 있잖아요. 이걸 갖다 뭐라 하냐면 우리가 행위 언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교회 집사인 거 여러분 모르셨죠? 알았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을까? 제가 오늘 여러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소통을 해야 되는 거다는 거죠. 소통에 대한 얘기예요. 과연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정말 남자와 여자는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다른 얘기는 아니고 특히 남성분에 대해서는 저는 딱 이걸 유보시키려고 해요. 남자들은 말도 별로 없어요. 말도 진짜 별로 없어. 그리고 되게 보니까 이 남자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근육이 아래로 이렇게 당겨지더라고요. 정말 짜증나요. 그래서 이 뇌가 이렇게 기억을 한다는 거야. 우리 주인은 굉장히 우울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우울한 표정 항상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은 표정 관리를 해야 되고 젊은 사람들은 표정을 잘 나타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비스 교육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을 하냐면 입꼬리를 올리는 훈련을 합니다. 이 입꼬리를 올리는 훈련. 한번 같이 한번 웃어보실까요? 시작. 분위기가 정말 경로당 같은 분위기지? 이게 올라가면요, 이 뇌가 이렇게 막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말할 때요, 이렇게 편하게 입꼬리를 올리면서 얘기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저는 되게 사람들을 웃기고 재미있는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표정이 많이 변해졌어요. 제가 50이 넘은 다음부터 야, 이거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앞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면은 어떤 예측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미래 사회에 이제 살게 되잖아요. 근데 미래 사회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인구 구조가 변경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도만 되면 여러분들 지하철이 경로석과 젊은 애들이 이게 긴 의자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뀐다는데요. 그리고 2030년도가 되면요, 65세 된 노인들이 전체 인구 중에 20%를 차지한답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내일 모레면 60이거든요. 저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요. 근데 참 물론 제가 최강 동안이라는 건 제가 알지만 진짜요. 근데 이제는요, 이제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 한 사람이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는 사람 두 사람을 책임져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거 참 큰일 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막 부화가 나는 거예요, 부화가. 근데 여러분들 지하철 타면 앵그리 파파도 많이 보시죠? 화가 난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그래서 70살 먹은 할아버지들이 경로당에 안 가는 이유가 있대요. 90살 먹은 형들이 자꾸만 심부름을 시켜서 안 간다는 거야. 응? 근데 그 얘기 듣고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뭐가 생각하냐면 우리가 소통하는 문제 되게 중요하다. 그럼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여자와 남자는 소통을 할 수 있다 없다? 제가 30년 살아보니까 소통을 할 수 없다라는 결론. 그러니까 소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들 부부 간의 대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몇 분일 것 같습니까? 통계 나왔는데 30분이에요, 30분.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가족이야, 가족. 그냥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난 제가 이번에 강의하면서 보니까 제가 한 20년 강의를 했거든요, 기업체에서. 근데 이 여성들 강의하면요,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각이 있어요. 10시쯤 강의에 들어오면 너무들 좋아해요. 그래서 왜 좋아하냐 그랬더니 아침밥을 안 해준 게 이 사람들은 되게 좋대네.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뭐 삼식이라고 그러고 뭐 새끼 얻어먹는다고. 와,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남자들. 거기다가 또 간식을 달라 그러면 이건 갓나새끼라는데, 자기들끼리. 거기다가 야식 달라 그러면 이 종갓나새끼라는데. 그러니까 우리 나이 들면요, 그냥 밥을 그냥 여러분들 친구 있잖아, 우리 햇반 그런 거 먹고 삽시다. 그냥 괜히 막 밥 차려달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서로 알아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알아가야 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여자를 이길 수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여자들은 말이 많다야. 통계를 냈어요, 이 사람들이요. 통계 심리학자들. 그랬더니 남자들은요 하루에 10,000마디를 해요. 10,000마디. 와, 이거 10,000마디 엄청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 10,000마디는 많이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9,000마디 쓰고 와요. 근데 여자들은 25,000마디를 합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25,000마디를 해요? 근데 10,000마디를 쓰고요, 여자들은 15,000마디의 대기 상태야. 남편이 들어오기까지 대기 상태야. 그럼 1,000마디 쓰고 남편과 싸움이 얘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첫째, 여자들은 말이 많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자들은 생각하는 것이 멀티적이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아주 단계적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못을 박을 때 못만 박아요. 격려해 주잖아요. 당신 정말 못을 너무 잘 박아. 그러면 평생 못만 박고 산다니까,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안 그래요. 여자들은 설거지하면서 애들이 학습지를 하는지 남편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다 멀티로 보니까 여자들은 이 뒤에도 눈이 달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너무 다른 거다, 이게 생각이. 그러니까 뇌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화성인과 금성인이라는 책을 쓴 존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이혼을 했어요, 그걸 쓰고. 결론이 뭔 줄 알아요? 남자와 여자는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정말 다르죠. 남자들은 식당에서 밥만 먹는데 여자들은 꼭 뒤에 있는 커플이 무슨 커플인지 궁금하잖아요. 난 이것도 난 정말 웃겨. 또 하나 뭐냐면 옷을 사러 가는데 되게 재밌어요. 우리는 그냥 가격도 안 물어보고 그냥 사가요. 그냥 한 10분이면 끝난 것 같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옷을 사러 가는 그 과정이요, 남자들은 6분뿐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옷 사러 가면 그것만 보고 가는데 여자들이 조사를 한 거 보니까 3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여러분들 대전에 KTX가 2시간 반이에요. 대전보다 멀어. 너무나 웃기는 건 먼저 옷을 사는데 되게 웃기는 게 우리는 그냥 이거 좋아요 그러고 그냥 사가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안 그래요. 내가 한 가지 체험한 게 뭐냐면 옷을 사는데 지나간 사람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희도 어때요? 그래서 난 둘이 아는 사이인 줄 알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마케터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이 시장을 성공하려면 여성들한테 물어봐라. 또 여자들은 또 하나 뭐냐면 같은 얘기를 하는데 가는 길이 너무 많아. 도대체 저거 어떻게 정리가 될까 그러는데 여자들은 정리가 돼요. 그래서 여자들은 만나면 사람들이 스캔이 쫙 돼요. 얘가 무슨 귀걸이를 했는지. 남자들은 그게 없어요. 그냥 남자들은 그냥 잘 있었냐 하면 그걸 끝나버려요. 그게 대화가 될 수가 없죠, 남자와 여자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소통하는 방법을, 우리는 소통을 안 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좀 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 뭔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괜찮겠어요? 호응이 별론데? 다른 교회 가면 호응이 엄청난데? 자, 보세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얼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같은 인간이에요. 제가 20대 얼굴이에요. 여러분도 어때요? 꽃미남 같이 생겼어요? 이쪽 얼굴 여러분 보세요. 난 이쪽 얼굴은 너무 아저씨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냐면 여러분 제 입을 한번 보시면 돼요. 입이 다르죠. 이쪽 20대 입은 어때요?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입이에요. 일자예요, 일자. 그죠? 근데 저쪽 아저씨 같은 얼굴 한번 보세요. 어때요? 얼굴이 변하더라고, 얼굴이. 표정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거울 볼 때마다 요즘에 너무 행복해.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변했을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 하나는 비소통형 인간이고 하나는 소통형 인간. 그러니까 이쪽 얼굴이 있을 때는요, 예전에 제가 검문소 갈 때마다 맨날 주민등록증을 미리 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병과가 헌병이었거든요. 제가 헌병인데 수사에 대해서, 범인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사진의 유형이 있었는데 그 비슷한 유형이 제 얼굴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늘 검문소에 늘 걸렸어. 근데 지금 이 얼굴 한번 보세요. 사람의 얼굴이 변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되게 소통형적인 인간으로 변하기 시작하니까 저 얼굴이 변했고, 내가 그거 깨달은 게 있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50대는 얼굴이 다 비슷하다. 60대에서 70대는 다 건강이 비슷하다. 그래서 약봉투 하나씩 다 들고 다닌다. 이름만 다르다. 70대에서 80대 되니까 생사가 비슷하다. 오늘은 이분이 가시고 내일은 저분이 가시고. 자, 이거 보세요. 이런 게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소통할 때 소통하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한 나이가 몇 살 정도 돼 보이세요? 40대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사회생활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고, 할렐루야. 제가 몇 살 정도 돼 보이세요? 50대요? 50대 또? 70이라고 얘기한 너는 앞으로 인생이 캄캄하다.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표정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우리 황 목사님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얼굴을 봤는데 밤에도 빛이 나는 얼굴 난 처음 봤어요. 그게 후광이에요, 후광. 그 제가 좀 미워하는 사람 중에 축입니다, 지금. 자, 보세요. 자,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오리입니까, 토끼입니까? 자, 오리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리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손 내리시고 손 들 때 들으세요. 자, 토끼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와, 이 토끼가 주로 많네요. 자, 그러면 오리와 토끼가 만날 수 있는 접점은 뭐예요? 없죠, 여러분들. 보세요. 자, 보세요. 내 아내가 오리고 나가 토끼야. 그러면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부는 평행선을 다닌다 그러잖아요. 자, 그럼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옆에 있는 그림 한번 보세요. 옆에 3개라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다시 손 내리시고 4개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3개와 4개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만나느냐? 이게 소통의 원칙입니다. 첫째는 나를 비우는 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뭐라고요? 크게 다시 뭐라고요? 나를 비우는 게,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나이가 들면요 생각의 프레임에 딱 갇혀버려. 뭐예요? 선입견. 그죠? 여러분 보세요. 뚱뚱한 사람은 자기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네, 못해요. 여자들은 이뻐야 경쟁력이 있어요? 네, 이뻐요. 지금 아니요 그런 애들은 얼굴에 문제가 있는 애고. 자, 보세요. 선입견 있죠? 그 다음 뭐예요? 편견이 있단 말이에요. 편견. 내가 보는 게 다야. 그러니까 저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계란 파는 우리 집사님이 있었는데 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건 계란 파는 일이다. 세상에 계란 파는 일만 어렵겠어요? 편견이라고요. 선입견, 편견. 더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고정관념이죠. 이거는 집단적인 신념이에요. 이건 무서워요. 이 고정관념이 딱 묻혀버리면요, 이건 정말 이상한 집단, 주로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3가지 프레임 여러분 갖고 계시면 빨리 이거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선입견, 편견, 그 다음 뭐예요? 고정관념. 이 3가지 가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거 바꿔야. 왜? 여러분 보세요.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뭐냐면, 여러분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과연 미래를 몇 프로나 맞췄을까요?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15% 이하야. 그러니까 미래학자들 미래를 잘 못 맞춰요. 근데 여러분들 뭐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겠지만 점치는 이 아기동자 같은 경우는 한 20% 맞춘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우리가 미래학자를 더 신뢰할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를 바라보는 게 다른 거예요. 첫째, 미래학자는요 있는 사실을 유추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유추라는 게 뭐냐면 미루어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앞으로 20년 뒤에는 석유가 없어진다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 어때요? 그럼 대체 에너지를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점쟁이들은요 자꾸만 물어보잖아. 팩트를 물어봐, 사실을 물어봐요. 일찍 세상 돌아가신 고모님 계셨냐고, 이모님 뭐 상관없어, 그냥 계속 물어보는 거야. 앞마당에 감나무 있었냐고, 그래서 없었다 그러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고 계속 물어봐. 계속 물어봐. 아무 상관없어. 근데 이 사람이 엘빈 토플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미래를 예측하지 말고 상상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노년 있죠?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러죠? 우울하고 불안한 사람들은 그 모든 프레임에 그 모든 정보를 다 갖고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노후는 불안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후는 불안하다. 근데 뭐예요? 노후를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노후가요, 여러분 보세요, 노후 보장 됩니까? 여러분들 연금 받아서 노후 보장 돼요? 연금 받아서 살 수 있는 나라가 될까요? 전 세계 연금 받아 사는 나라 몇 나라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괜히 우리가 괜히 노후를 그거 되지도 않은 예측. 뭐예요? 어떤 예측이냐면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에 의한 예측을 해버리니까 우리 노후는 뭐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을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짜증이 나는 거야. 옛날에 이 사람 없으면 살았는데 이제 이 인간만 없으면 내가 살잖아요. 뭐예요?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세계와 내가 바뀌려면 어떻게 하면, 세계가 뭐 해야 돼요? 네 개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오리가 토끼라면 뭐예요? 토끼일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 두뇌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두뇌를 마사지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뭘 해주면요? 마사지 해주는 게 중요해. 절대로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이거는 이게 절대적이라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는 소통의 방법은 어떤 건가?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한번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강의 재밌습니까? 이런 강의가 어디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제가 또 교회인데 또 그러면 교회니까 또 이 성경 기절 또 넣어야 되잖아요. 또 그래서 또 막 찾는데 내가 너무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어. 뭐냐면 사도행전의 이야기인데 초대교회 교인들에 대한 행태를 얘기 쓴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이 다란 말이 되게 중요해요. 모든 물건을, 이 모든이란 말이, 예수님도 모든이란 말을 참 많이 썼어요. 저 단어를. 근데 서로 통용하고 그랬어요. 통용이라는 건 두루두루 쓴다는 거예요. 두루두루 쓰는 거예요. 네 거 내 거 없이 다 두루두루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한 단어를 바꿔 쓸 수가 있어. 뭐라고 바꿔 쓸 수 있냐면 모두 통용하고 할 수 있잖아요. 모든 물건을 모두 통용하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서로란 말을 썼을까? 난 이게 궁금했어요. 또 전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서 왜 서로란 말을 썼을까요? 이 서로란 말이요, 뭐냐면 1대1, 짝 이런 뜻이에요. 관계를 맺어야만 되는 관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 일일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생기냐면 바로 공산주의와 초대교회가 다른 점입니다. 모두 다 해서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뭐예요? 1대1의 서로의 관계를 맺어간다. 서로의 관계를 맺어가려면 뭘 해야 돼요? 소통을 해야 된다. 근데 이 단어 하나가 나를 완전히 필이 탁 꽂혔어요. 그래서 뭐예요? 통용하고라는 말인데, 저 통용하고가 뭐냐면 공유한다, 공통한다, 공통적으로 쓴다는데, 저게 뭐냐면 여러분들 요즘 커뮤니티란 말 많이 쓰죠? 제가 너무 어렵나요? 그래도 우리 교인 수준 되잖아요. 커뮤니티라고 하는 저 그리스 용어인데, 저 커뮤니티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공동체가 되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서로라는 단어에서 꽂혀야 돼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소통하지 않으면 저 커뮤니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 단어가 그렇게 훌륭한 단어인지 몰랐어요, 여러분들. 그걸 이렇게 설명하는 제가 훌륭한지 몰랐어요. 다음으로 보세요. 자, 우린 여러분 보세요. 하루에 카톡을 조사해 보니까 41억에 41억. 여러분 보세요. 메시지가 우리를 엄청나게 들어오세요. 41억. 엄청나죠, 메시지. 여러분 어느 고깃집에 갔더니 고기 주인이 할 일이 있어. 뭔지 아세요? 전부 카톡만 하고 있으니까 고기 주인이 고기를 이렇게 뒤집어주는 일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고기 뒤집을 생각도 안 해. 이것만 해. 그럼 우리는 엄청 소통이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됩니까? 어머니는 딸이 소통이 잘 됩니까? 안 되죠. 좀 가정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자, 보세요. 그럼 왜 어머니가 소통이 안 되냐? 내 어머니 특징을 알았어요. 뭔지 아세요? 어머니는
정말 기분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같은 말을 해도. 좀 공감하시는 분 많죠. 예. 제가 청년부하니까 알아요, 저도.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옛날 결혼식장 가면 갈비탕, 요즘 그런 거 안 주죠. 갈비탕 같은 메시지 있잖아요. 막. 여러분들 지금 뭐예요? 연말에 그거 엄청 받으셨죠? 메시지 막, 그죠? 근데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모르잖아요, 뭐 저한테. 막 무작위로 들어오잖아요. 저게 소통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서로라가 없어진 거예요. 서로라는 단어가 없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상대방이 누군지도 몰라. 그런 문자들 많이 받으셨죠? 당황하셨죠? 두 번째, 반응은 염두에 두지도 않아. 여러분들 그래갖고 그거 받았고 감동해서 저 문자 보내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이거예요 지금 이게. 세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상태도 고려하지 않아. 내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그냥 무작위로 가서 그냥 갖다 그냥 매기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속에 살고 있다니. 근데 무슨 소통이 돼요? 소통이 안 되니까 그렇게 그 시대에 소통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시작.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받고 싶으세요? 제가 보기엔 받고 싶지 않다. 그럼 저렇게 말이 많아야만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있던 교회에 말이 진짜 말을 심하게 더듬는 그런 저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한 거의 20년 넘게 했으니까 저희 집사람 제 얘기는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제가 이걸 해야 되는데 청년부 사역을 20년 넘게 하는데 걔가 말을 심하게 더듬는 장애를 갖고 있는 애였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 갔었냐면 수양회를 갔었는데 애들한테 도대체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내가 선생으로서 너무 가슴이 답답했어. 그래서 이 아들한테 뭔가 여러분 감성적인 언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슴으로 빨리 와닿습니까? 머리를 빨리 와닿습니까? 가슴으로 와닿잖아요. 그래서 가슴적인 얘들 체험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근데 마침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막 비가 팍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중간에 가서 얘기했어요. 야, 자 우리 사랑이라는 걸 이제 얘기하고 싶어. 애들이 이제 중간에 둘러섰죠. 그러니까 비는 막 오죠. 그러니까 비는 막 맞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난리가 났어. 그냥 평소에 사랑하지 않던 부모들이 막 엄청 비 온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그리고 애들 세워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얘를 사랑하느냐? 너희들 정말 이 아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을 다 들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라. 아무도 안 듣더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한테는 짐이 된 거야. 이게. 얘 이야기를 들어준 것도 너무 짜증나고 얘가 교회 나오는 것도 짜증나고 얘가 우리 교회 이 학생부에 있는 것도 너무 짜증이 났던 거야. 근데 여러분들 어떤지 아세요? 비가 막 쏟아지는데 내가 그랬어요. 사랑이라는 게 뭐냐? 얘 얘기 끝까지 들어주는 거다 우리는. 지금 또 우리 얘기 듣고 죽자 그랬어요. 이 교사는 좀 이렇게 강력한 단어를 써야 되거든. 비 맞고 죽자 우리 뭐 그랬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15분 정도 지나니까 어떤 한 놈이 울음이 툭 터져 나오더라고요. 네. 왜요? 자기가 사랑한 게 여태까지 너무 가식스러웠거든. 맨날 우리 끌어안고 하는 거 이거 별거 아니었거든요. 그 언어 하나 딱 던졌는데 자기가 가슴으로 와서 팍 들어온 거예요. 이 소통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소통이면 뭐가 된 줄 아세요? 공감이라는 게 생겨요. 같은 감정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얘가 아프면 나도 아파. 유명한 단어 있잖아요.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네가 아프면 내가 아파. 이게 공감이라는 단어예요. 가슴이 와서 딱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울음바다가 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비가 오니까 울음을 우는지 모르잖아요. 엄청 울었어요 애들이. 제가 그거 기억해요. 뭔지 알아요? 말 잘해서 중요한 거 아니다. 첫째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예요? 전달의 목적만이 존재하는 여러분들 공회 속에 살지 않았냐 소통이에요. 다음 한번 보시면 한번 보세요. 지금 고참이 야 빵 하나 우유 하나 사오면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신참에 가서 사온 게 뭔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바나나 우유 사였어? 말이 돼요? 아니 음성으로는요 소통이 안 될 때도 있다니까. 야 바나나 우유 사서 근데 바나나 우유로 잘못 들은 거죠. 다음 한번 보세요. 다음 한번. 자 누가 어느 문자가 들어왔어요. 어떤 청년한테 760박 730 무료 숙식 캠프에 당첨되셨습니다. 700일 동안 무료 숙식 캠프야. 이건 장난치지 않으면 이게 둘 중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몸만 오십시오 그래서 뭔지 아세요? 병무청에서 왔어요. 뭔지 아세요? 입대하라 그 얘기예요. 입대하라. 이왕 입대하란 말을 이렇게 쓰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정말 짜증나고 화나겠어. 근데 저게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다니까요. 같은 말이라도 반복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린 너무 상투적인 언어를 많이 쓰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이 찬송이 있어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 찬송은 누가 좋아할까요? 보세요. 며느리가 좋아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가 오시나 겁없다 이거죠. 여기서 시험이 사탄이야 사탄. 가만 안 둬 내가 시험이 뭔지 아세요?
말은 그에 함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이 영화 황산벌을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아니, 그 신라에 있는 스파이가 몰래 들어갔는데 계백장군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사예요. 한번 보세요. 제가 볼게요. 내가 읽어볼게요. 내가 거시기 하러 가서 거시기하고 있는데 거시기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시기 해줘서 사람들이 거시기 하냐고 하니까 내가 거시기 하다고 했다. 내가 지쳐 이거 읽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스파이가 갔으면 무슨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얻은 정보가 거시기야. 여러분들, 거시기는 전라도 사투리가 아니라 사실은 표준어예요. 저보다 더 무서운 또 저 단어가 있어요. 머시기가. 그 거시기가 머시기 들어가면 죽어요. 저거 다시 한번 심심한데 한번 읽어보실까? 시간 되는데.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뜻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뭔 뜻인지 모르잖아, 저기 거시기가. 응? 이게 불통해. 여러분들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 없어요? 남편이 거시기 한 얘기만 하는데 내가 거시기를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많아요, 여러분들, 많아요. 우리가 부부로서 잘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다니까. 그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인정하셔야 되니까. 첫사랑 그 오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진짜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 언어에. 자, 다음 한번 보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불통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듣고 남이 듣든 말든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뭐냐면 선택적 청취라는 게 있어요. 지가 듣는 말만 듣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교회 가세요 했더니 아니요, 교회 가요. 아, 그래서 저는 교회 가는 줄 알았죠. 상대 얘기는 듣지 않는 거야. 상대 얘기는요. 아내 얘기는 듣지 않는다니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오늘 내가 마트 갔다 오고 막,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집에서 놀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 이런 얘기하는데 뭐라고, 남자들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야, 결론이 뭐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남자는 늘 결론만 얘기해. 전부 경영만 공부해갖고요, 전부 결론만 얘기해. 여자는 뭐예요? 이 프로세스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여자는. 그죠? 여자는 과정이 중요하다니까. 근데 뭐예요? 남자들은 그냥 딱 잘라서 뭐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좌뇌형이에요. 좌뇌형.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야, 201호 그 여자의 그 영숙이가 마치 뭐 또라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남자는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야, 네가 문제야 그래. 영숙이면 왜 문제?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정말 잘하는, 커뮤니케이션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정말 걔는 좀 이상한 것 같아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소통하는 방법을 첫 번째 가르쳐 드릴게요. 아직 여러분, 우리가 40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일본에서는 남편들이 나리타 공항에서 자녀들 신혼여행 보내고 거기서 이혼한다고 해서 나리타 이혼이라는 게 생겼다니까요. 공항에서 이혼하는 거야 그냥. 최근엔 요즘 남편을 버린다 그래갖고 남자들이요, 애완견을 끌어안고 끝까지 갔대. 쫓아간대. 지금은 이제 방법이 바뀌었어요. 뭔지 아세요? 남자들이 이사 가기 전날에 그 집에 가 있는 거야. 그래서 문 열어줘. 근데 웃을 문제가 아니라니까. 왜? 이 원인이 뭐냐면 이 불통에서 오는 거예요. 불통에서. 소통하는 거 방법 가르쳐요. 첫 번째, 소통하려면 여러분들 눈을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 아내, 남편 눈 한번 바라보신 적 있어요? 없다니까 여러분들. 예전에는 무슨 눈이 호수 같다니 쓸데없는 소리 막 하더니 개뿔이 살다 보니까 무슨 호수가 없잖아 지금.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눈을 보고 얘기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요즘 애들과 저랑 얘기하면요, PPT만 봐, 이 화면만 보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눈을 보고 얘기하라고 그래요. 눈을 보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소통을 잘하려면 yes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뭐라고요? 특히 남자들만 yes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같이 따라하세요. 남자들 yes. 남자들이 목소리가 이제 다시 한번 yes. 여자가 물어보면 얘기하면 yes라고 얘기하시라니까. 나 이뻐 그러면 너 정말 대박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야, 그게 생긴 것도 얼굴이냐 장난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그 yes란 말이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군대 갔는데 배가 아파서 이렇게 그 군의관한테 갔더니 군의관이 오라 그러더니요, 제 배에다가 빨간 약을 이렇게 막 칠해주더라고요. 근데 제 배가 낫다니까요. 6.25 때 미군들이 물을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치료가 안 돼. 그러니까 뭐였는지 알아요? 밀가루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 밀가루는 위장약이 뭐고 다 드는 약이야. 내가 너한테만 준다. 그랬더니요, 이 배탈이 전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 날 보더니 왜 이렇게 뚱뚱하냐고 물어봐. 그래서 장로님도 많이 늙으셨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불통이야. 이제 다시는 만난 일이 없었다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왜 나보고 뚱뚱하냐, 야, 좀 불었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럼 제가 요즘 수영을 많이 해서 불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대자고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이라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한 겁니다. 말을.
우리가 격려해 주는 말이요, 좋아하는 말도. 세상에 문제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많죠. 문제 많아요. 여러분, 포장만 해서 그렇지 문제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뭐예요? 그걸 우리가 문제를 끌어안고 있으면 되겠어요? 요즘 주인의식, 여러분 엄청 회사에서 주인의식 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주인을 의식하는 거야, 주인의식이.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자, 보세요. 불토의 큰 원인인데, 다음 한번 보십시오. 다음. 교회 주보 광고인데 이런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내일부터 사흘간 있을 금식 기도에 많이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참가비는 5만 원이고, 여기에는 숙박비와 식비가 포함됩니다. 맞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읽어드릴게요. 다음 주에 있을 예정된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도회는 회원들과의 의견 충돌로 인하여 취소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몇 개 더 적어왔어요. 제가 여러분들 서비스 좀 해드려야 되잖아. 자, 보세요. 금일 당회장 목사님의 고별 설교가 있은 후 이제 목사님이 떠나나 봐요. 성가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공명은 기뻐 뛰며 노래하라입니다. 잘 가라 이거지. 잘 가라 이거야 이거 지금. 다음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아침 갑자기 박 장로님의 소촌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은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찬송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사를 부르시겠습니다. 보세요. 또 내가 읽어드릴게요. 잠시 후 소프라노 24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견딜 수 없이 괴로운 경험입니다.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어느 교회 제목인데 1부 예배 제목이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2부 제목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을 찾아서요. 이거 바보 아니에요? 더 웃긴 거 이거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여전도의 주최로 각 가정에서 필요 없는 물건을 가져와 싸게 판매하는 바자회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 가서 바자회 하겠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남편들을 꼭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데리고 오세요. 이게 보세요. 이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장적으로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의미가 빠진 거야. 의미가 빠진 거예요. 필요 없는 물건 빨리 갖고 오세요. 여러분. 확 줘버리지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예요? 말과 글에, 그러니까 글에 의한 불통의 사례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그럼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오리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뭐를 양보해야 된다? 토끼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자, 인도네시아 97년도에 그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이 원인의 블랙박스를 갖다가 나중에 이걸 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첫 번째 보세요. 제가 이거 녹음한 걸 이렇게 영어로 되는 걸 제가 풀어서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관제탑에서 그랬어요. 야, 오른쪽 방향으로 틀어라 그랬어요. 그 관제탑에 봤을 때는 오른쪽이야. 그랬더니 조종사가 알았다. 오른쪽으로 하겠다네. 그러니까 관제사 말 듣고 자기가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관제사는 이쪽이 오른쪽인데 자기는 오른쪽이니까 뭐예요? 틀린 거죠. 그러니까 관제탑이 야, 오른쪽이라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종사가 알았다. 그때 관제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금 왼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지적을 했어요. 근데 조종사 뭐래요? 오른쪽으로 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몇 번 지적받으면요 괜히 부하가 나잖아. 이거 내가 오른데 지가 뭐래? 지가 관제사면 관제사지 내가 조종사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대로 왼쪽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게 뭐가 틀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조종사 머뭇거리다가 왼쪽? 우리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갑자기 머뭇거리는 이제 시간 타임은 뭐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오른 건가, 얘가 오른 건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싸움할 때 그러지 않아요? 한참 얘기하다 보면 뭐예요? 얘가 오른지 내가 오른지 잘 모르잖아요. 막 여자들은 또 그리고 5년 전에 있던 기억을 다 끄집어내잖아요. 난 10년 전 기억도 기억해. 우린 몰라요, 남자들은. 자, 보세요. 그러더니 뭐라는 그러면 오른쪽으로 하겠다고 우선 으악 하는 비명소리가 끝나버렸어요. 뭔지 아세요? 상대방이 왼쪽이면 나는 뭐예요?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누굴 기준으로 하는 게 중요하죠. 자, 안전선 바꾸라고 그러면 뭐예요? 내 기준으로 하면 뭐예요? 자, 이거 보세요. 안전선 바뀌면 뭐예요? 이 안전선에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란 얘기예요. 그렇게 쓰면 안 된다니까요. 강의장과 수강장은 다르잖아요. 톨게이트에 돈을 내는 곳인가 돈을 받는 곳인가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청년들의 위치요?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말들이 어떤 말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청년들한테 야, 너 일로 와, 이 자식아. 너 죽을래?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은 뭐라 하잖아요. 집사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인다니까. 정말 제가 말썽꾸러기는 반을 한 번 맡았어요. 이 반 이름이 뭐였냐면 봉숭아 학당이었어요. 와, 진짜 우리 교회 말썽꾸러기들 다 모였다니까, 우리 반에. 제가 기도했어요. 이 아이들을 흐트러지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했다니까. 내가 문을 딱 열면 애들 보면 막 반가운 마음인데 문을 딱 열면 짜증만 막 밀려오는 거예요.
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유치원 선생 중에 이런 게 있죠. 유치원 선생, 신참 선생은 추석부만 부르는데 경험 많은 선생들은 애들의 상태를 살핀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뭘 했는지 아세요? 애들 추석부를 안 불렀어요. 뭐 올라오겠죠 뭐. 난 영혼에 대해 애탐이 좀 없으니까 올라오겠지. 하여튼 잘 오더라고요. 잘 오더라고요. 그다음 또 하나 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걔들과 내가 이 아이들과 도저히 얘기가 안 되잖아요. 요즘 애들 얘기가 돼요? 요즘 잘 지내? 그럼 잘 그래요. 어떻게 지낸다고? 그냥 그래. 정말 무서운 애들이 중학교 2학년 애들이에요. 걔들 몸은 이따만한데 생각이 없는 애들이야. 죄송해요. 중학교 2학년 애들 여기 있나? 무섭다니까. 그래서 차 가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어. 중이가 타고 있어요. 그럼 차들이 다 피해간다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부모님이 컨트롤을 해 얘들을. 애들 대화 진짜 안 해요. 요즘에 중학교 애들 대화 안 한다니까. 선생이 영향력을 못 미쳐. 왜? 말을 해야 영향력을 미치지. 아니 저번에 우리 그 수영회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참 중요해. 이 수영회 하도 중요하잖아. 수영회 갔는데 아니 전 너무 놀란 일이 우리 반에 벌어졌다니까. 담배 피고 술 먹는 애들 다 우리 반에 있었거든. 근데 그날 뭐가 나왔냐면 고추가 고추가 나왔어요. 고추. 그 이놈이 평소에 담배 피는 놈이야. 그 이놈이 먹고서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이 버릇 습관대로. 그 권사님이 아니 저 자식하고 딱 쳐다본 거야. 얘가 너무 당황해서 이렇게 껐다는 거 아니야. 무슨 언어가 오간 줄 알아요? 너 담배 폈잖아. 권사님이 보셨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건이라는 거 되게 중요해요. 이것도 단어예요. 우리 눈빛으로도 이 언어가 다 된다니까. 내가 무시하는 것 말해서 무시합니까? 눈빛으로 가면 되죠. 그게 이 소통이란 거냐 온몸으로 다. 그래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이 행동으로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따뜻하게 손 한 번 잡아주는 거 이거 중요해요. 우리 할머니들 보세요. 태평양 전쟁 나가기 전에 그 남편이 손 한 번 잡아준 걸 평생 기억하잖아요. 와 이거 무서워. 여자들은 진짜 나이가 들면서 난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그냥 우리 친구들 다 산으로 도망가잖아. 지금 여자들 무서워.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아 내가 너무 큰 프레임에 갇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막 때리고 막 발로 차고 막. 야 애들을 치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 막 교회 앞마당에 난리가 났었어요. 저한테 맞느라고. 저한테 못 맞으면 선생님 그거 하고 한 대 맞고 막 너무 기뻐서 가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뭐가 된 줄 알아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딪혔더니 스킨십이 됐더니 얘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내가 선생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뭐예요? 학생의 위치로 내려가는 거야. 뭐 어때요 좀? 그게 권위인가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강의를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어려운 마케팅 용어 가기 시작하면요 5분에 사람들 다 잡니다. 이거 완전 민망 교육이야. 시작하면 자고 딱 눈 뜨면 끝나는 이런 교육 시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우리가 감동 있는 교육 있잖아요. 매일 같은 교육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교육으로 소통 교육을 확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꾸는가? 그 다음 단계 여러분 보시면 다음 한번 보세요. 다음 거 넘어주시면 아니 그 전에 웨이 사람들한테는 귀가 있더라고요. 듣는 귀도 있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 보이지 않는 중이라는 게 있어. 말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말하지 않는 거. 어떤 사람이 논문을 썼는데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꽃뱀은 과연 이쁠까 했어요. 여러분들 꽃뱀이 과연 이쁠까요? 아니 꽃뱀은 아주 집사님 꽃뱀은 이쁠까요? 괜히 뭐 교회에서 이런 강의해서 좀 안 됐지만 꽃뱀이 이쁠까요? 안 이쁠 것 같아? 그래요? 경험을 안 해봤을 거예요. 집사님 꽃뱀은 이쁠까요? 왜 분위기가 왜 이렇게 썰렁합니까 이게? 이쁠 수도 있지? 아니 여러분 보세요. 꽃뱀은 자주 만나지가 못하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하는데 근데 꽃뱀의 하나의 특징이 있답니다. 절대로 이쁘지 않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행위를 바꾸는 언어를 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냐? 어떤 노인네를 봐도 전부 오빠라고 부르고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가는 노인네 보고 꽃뱀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오빠는 힘이 너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던 노인하고 갑자기 빳빳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언어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 그 얘기 듣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은 그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아니 우리 얘기했어. 당신은 내 마음을 훔쳐가서 강도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하면 뭐래요? 여자가 부인이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완전히 다르게 하잖아요. 이미 감동적인 끈이 끊어졌다고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죠? 근데 일부러 들려주지 않는 거. 이건 뭐냐면 고도공감이라 그래요. 고도공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피곤한데 남편이 오늘 우리가 밖에 나가서 외식할까? 이러면 좋아.
좋아하잖아요. 외식하고. 어때요? 남편이 그날 딱 하면 뭐예요? 내가 몸 아픈 것도 모르는데 얘기도 안 했는데 나를 알아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고도 공감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가슴에 와서 확 오면 뭐예요? 정말 높은 충성도가 생기니까 우리 남편 짱 이렇게 됩니다. 제가 그걸 잘해요. 제가 그걸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 그래서 저는 시험 봐도 오픈 시켜. 뭘 그거 다 늙은 놈들한테 시험을 보고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지. 알아서 해라 그냥. 망하려면 네가 망하지. 그 이런 자신감이 있고 막 사람들이 막 인기가 막 짱해. 장난 아니야. 와, 여러분들 정말 강의할 때 보면요, 한국 사람들은 앞자리는 다 비워놔요. 뒤에 오는 분들 위해서. 매너는 좋아. 뒤에 앉은 놈들은 정말 인간성 나쁜 놈이에요. 내가 하지만.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몇 번의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아까 그랬잖아, 공통이라고 했잖아.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를 뭉쳐가는 게 눈에 보여요. 이게 움직인다고 이게. 근데 소통이 되면요, 자기 마음을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다음 한번 볼까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쓰레기 봉투가 꽉 찼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제가 아침마다 얘기했어요. 아니, 제가 전 그 얘기를 하는 이유를 몰랐어요. 갑자기 쓰레기 봉투를 보면서 쓰레기 봉투가 꽉 차는데 그랬어요. 저 얘기 뭐냐면, 야, 빨리 갖다 버려, 그 얘기야. 그럼 진짜 그렇게 얘기하지.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커피 한잔 할까? 그래서 너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냥 커피 한잔 할까 보다. 근데 뭐야? 커피 한잔 타와 그런 거예요. 저 지금 30년 되는 커피를 열심히 타고 있잖아. 아니, 저희 집사람이 그런 데는 게 아니라 흔히 그렇다는 얘기예요. 큰일 날 뻔했네. 자,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자, 이 옷 어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옷 사람. 저 뭐예요? 빨리 옷 사줘. 그럼 여자들은 그냥 얘기하지. 그러고서 막 괜히 삐져갖고 뭐 자기를 몰라준다는 둥 그러잖아요. 이거 마지막 한번 보세요. 나 오늘 속상한 일 있었어 그러잖아.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너 딴 얘기 하지 마. 이 얘기예요. 너 내 편 들어줘.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저 얘기 들어오면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 이 남자들이 뭐예요? 흐리잖아요. 정말 남자들은 흐려. 그러니까 뭐 이거 잘 캐치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산다는 거죠. 우리 한번 보세요. 다음. 자, 효과적인 소통을 연해야 되는데 그럼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다음 올려주실게요. 그럼 아니, 의사들을 보니까 처음에 약부터 먹이더라고. 그러니까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약부터 먹여.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말을 잘해줘. 어떻게 말을 잘해요? 내가 우리 집사람을 웃겨야지. 더 웃겨. 그 생각이.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지 않은 언어들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내 이 나이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니까. 나이는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내가 오늘 집사람부터 유머를 배워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해보시라니까. 근데 어쩌다 뭐 하나 탁 걸리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야. 제가 처음에 강의 때 이렇게 웃기지 않았다니까요. 저는 웃기는 걸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어떤 유머를 했냐면 강의 중에 옛날 참새 시리즈 아시죠? 참새 시리즈. 이 긴 전선에 참새가 쭉 있었는데 방탄복을 입는 참새들이 10마리가 있었대. 아이고, 설정도 웃겨. 무슨 참새가 방탄복을 입어. 포수가 밑에서 총을 딱 쐈는데 안 떨어진 거예요. 방탄복 입어서 안 떨어졌죠. 근데 맨 끝에 있는 새가 뚝 떨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전직 응원대장 출신 이 참새인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야야 이러다가 총 맞아서 죽었어요. 그 강의장이 우리 집사람하고 웃던데. 제가 어떻게 생각했는 줄 알아요? 얘도 흥분하잖아. 제가 깨달은 게 있어. 나 진짜 웃기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웃길까요? 안 웃겼어요. 내가 알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나를 웃기게 만든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근데 여러분 뭐예요? 제가 설거지를 하는데 처음에 딱 하나가 있어요. 설거지 하는데 정말 하기 싫었어. 대충 닦아서. 그럼 보통 사람은 뭐, 아이 그만둬 이러잖아요. 안 그래. 그냥 놔둬. 깨지고 그냥 놔둬. 그러니까 뭐야? 열심히. 왜? 더 이상 이게 안 통하는 거야. 내가 대충 닦으면 아이 이게 내가 할게 그래.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 집사람도 설거지 잘해요. 근데 그거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약을 탁 먹이는 게 중요해. 나도 한번 뭐예요? 실험해보는 게 중요하다니까 내 인생. 그죠? 저는 말이야 워낙 이렇게 해서 네. 여러분들 어느 지역에 갔더니요 거기는 출구조사가 안 된대. 가보니까 진짜 대화를 이게 질문을 던지면요 이렇게 화가 나 있어 사람들이. 그래서 부부싸움 하시죠?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 그러니까 부부싸움 그래. 그러니까 말할 말이 있고 없잖아요. 이게 피드백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물어봐서 이번에 어떤 분이 당선될까요? 그러면 일단 그 사람들은 눈을 감는데 이렇게 그 지역은. 그리고 한마디 한다는데요. 델렴되겠죠. 그러고 간대. 그 지역은 델렴되는 지역이야. 출구조사가 보통 5% 정도인데 거기는 12% 두 자릿수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다시 바꿨어 방법을. A라는 의원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정보를 주는 거예요. B라는 의원은 이런 정보가 있는데 자, 이 두 문제 어떤 걸 선택할까? 그러면 선택하면 되지.
그 대답을 들은 사람이 지금 쓰러져갖고 아직도 못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갔대요. 두 분 다 훌륭한 분들이죠. 그러고 그냥 지나갔대요. 네, 훌륭한 분들만 돼요 거기는. 또 보세요. 이 피드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피드백, 반응, 이거 중요해요. 그러면 뭐예요? 고래도 춤춘다고요. 칭찬만이 아니에요. 피드백. 자, 두 번째, 그래서 먼저 약을 주고, 두 번째 뭐냐면 반응을 보는 거야. 피드백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조금 양을 줄이는 거야. 양을 줄이는 거. 다음 보세요. 세 번째, 철저히 진단해서 맞춤형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필요 없는 얘기 막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맞추면 소통이 된다는 거죠. 다음 한번 보세요. 자, 세 가지 혜택을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관계 회복이 돼요. 그래서 뭐예요? 요셉이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랬어요. 어떤 저런 기술을 어떻게 저렇게 잘 찾을 수 있을까? 그제야 뭘 했다고요? 말하기 시작했다. 관계가 되니까 뭐예요? 소통이 되니까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진정, 보세요. 지금 미국의 어떤 기독교 교단 총회장인데 이 사람들이 적들이 막 계속 공격을 해요. 야, 너는 그렇게 말을 못하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 말 한마디에서 성공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저는 연설을 잘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로 좋은 목소리, 좋은 제스처 이게 아니라 이 한마디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혜택을 우리가 소통이 되면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한번 보세요. 자, 뻔한 것을 펀한 재밌는 것을 전하는 역발상. 제가 이거 교회에서 쓴 건데 한번 보세요. 재밌는 성경 퀴즈였어요. 여러분 성경 퀴즈가 재밌습니까? 근데 제가 그랬어요. 재밌는 성경 퀴즈가 왔으면 애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억지로 시켰죠 제가. 근데 제가 이런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만 유일하게 외워요. 머리가 나빠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만 알아. 근데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찬송가에서 난 벌레만도 못한이라는 구절은 어떤 벌레냐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떤 벌레예요? 힌트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뭐라고요? 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왜 나사렛 무덤에 나사렛에 나오너라 그랬냐? 그냥 나사렛 나오느라고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 시험 문제를 냈어요. 애들이 성경 퀴즈 막 찾아보니까 답이 안 나와. 뭔지 아세요? 나와라 그러면 거기 있던 시체들 다 어떻게 할까요?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정답이야. 애들 그걸 믿더라고 실제로. 그 성경을 읽는 재미가 생겼어. 세 번째 보세요. 홍해를 갈 때 모세는 어느 손을 썼는가 그랬어요. 애들 오른쪽 왼쪽. 뭐예요? 지팡이지. 너무 딱딱한 음식을 주는 게 아니라 소통을 유동화시키는 거 되게 중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안 배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정관념에 평균에 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제가 이제 결론을 맺는데 여러분들 소통하게 되는 결론을 맺게 되는데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어떤 주교의 그 무덤에 있는 내용이에요. 무덤에. 그러니까 무명의 주교인데, 영국 주교인데 지하 무덤에 있는 비문에 섞여 있는 글입니다. 이걸 여러분 소개하고 제 강의를 마칠까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나는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의 한계가 없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상상력이 많고 힘이 있으니까 세상을 변해버려야지 이랬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라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좁혀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결심했다. 야, 세상이 안 변하면 우리 나라를 변화시켜야지 라고 생각했다. 자, 그런데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내 가족을 제일 먼저요. 그 가족은 매일 그때 변화해요. 자, 그럼 이번엔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내 가족을 변화시켜야지 라고 생각을 했더니 보세요.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누운 자리에서 나는 못 듣겠다. 이제 죽으려고 누워있는데 그때 완전히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냐? 보세요. 만일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다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보세요. 처음 크게 세상을 변화하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내가 변화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뭐예요? 가족부터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자, 만일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됐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서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를. 보세요. 누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 와이프로 네가 변해야 된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변해? 내가 변해야 돼. 와이프가 토끼라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그냥 토끼라고 얘기하지. 그걸 또 무슨 나라 구할 일이 있어요. 그걸 꼭 오리라고 얘기하냐고. 그거 다 싸우고 말이죠. 시약을 요만큼 짜니 이만큼 짜니로 이혼한 부부도 있고. 치약을 먹어버리지 그냥. 자, 보세요. 이 규절이 되게, 이 변화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를 바꾸면 소통이란 단어로 바꿔보면 또 얘기가 돼요. 야, 내가 어렸을 때 내 가족을 변화시켜 소통했으면, 아니 내 국가를 소통했으면, 세상을 소통했으면 뭔가 큰 일을 이루지 않겠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큰 일은요 작은 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소통하는
그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상대방을, 나를 비우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 이게 여러분들 소통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2014년도 여러분들, 우리 사물결 세연의 우리 여러분들은 나를 주장하고 막 뭐 내 고정관념이 나는 이렇게 배웠고 나는 이런 데서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그거 쪼다 같은 짓이에요. 그거 다시 그러지 마시라고요. 자, 보세요. 여기 나왔잖아요. 이 사람 마지막 주교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근데 자기가 죽음이 돼서 딱 느꼈는데 뭐예요? 그래, 내가 변화됐어야 되는데, 내가 마음을 비웠었으면 얼마나 많은 변화를 있었고 얼마나 많은 좋은 세상에 살았을 것인가 하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얘가 왜 이렇게 흥분하고요? 여러분들 꼭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그냥 편하게 살자고요. 평안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서로 통용하고, 서로라는 말, 이치하더라고요. 서로 우리가 관계를, 그런 좋은 관계들이 이루어지는 2013년 됐습니다. 생명교회 세원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주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변화되고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